현재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연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5차, 6차 이렇게 지급이 되겠지만 추가 지원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분들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생활비, 월세, 빚을 갚는데 금방 사라져 버렸을 텐데요. 이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비로 수백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원래는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그 기준을 점차 완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꽤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 자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데요. 참고하셔야 할 점은 지원금을 받고 그 뒤에 바로 당장 중복 지급은 어렵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한 달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현재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받고 있는 중이라면은 중복 지급이 안 되지만은 그 지급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신청을 하시면은 이 긴급복지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정부의 버팀목 자금 재난지원금을 1월 1일에 받으셨다면은 한 달 뒤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직접 129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기준은 먼저 신청 대상이 위기 사유에 처해 있으셔야 하는데요. 찾아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기니까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가구 내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심각한 질병, 부상에 처했거나 폐업, 휴업, 실직, 자연재해, 화재, 심각한 소득 감소, 생계곤란으로 월세, 수도, 전기, 가스 체납을 하고 있거나 가정 내 문제로 이혼, 학대, 성폭력 등의 위기를 겪고 있을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바이러스 사태로 무급휴직이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기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계곤란, 무급휴직, 실직, 폐업, 휴업, 소득 감소 등에 해당되시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아야 하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에서 100% 이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중위소득 75% 이하만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자체들은 중위소득 75%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 365만원 이하이면 대상으로 해당이 되지만 경기도나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를 해서 4인 가구 기준 487만원 이하이면 긴급복지 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자체의 긴급복지 기준 내용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774만 원 이하, 2인 가구 963만 원 이하, 3인 가구 1097만 원 이하,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일부 지자체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는 적금, 주식, 예금, 보험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혼, 장례 비용 및 생업에 필요한 차량, 압류된 통장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증빙을 통해 차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특이한 점은 기초생활수급 자격 기준과 다르게 자동차 기준이 없습니다. 차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자동차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시는데 긴급복지 지원은 자동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우신데 자동차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은 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재산 산정 시에 자동차가 재산으로 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생계지원은 최대한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7만 4천원, 2인 가구는 80만 2천원, 3인 가구는 104만 5천원, 4인 가구는 26만 6천원, 5인 가구는 149만 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을 지원을 받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3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비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가족 중 한 명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1회에 하나여 병원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자체별로 내용이 달라서 경기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지자체에 긴급복지 지원 내용을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또 추가로 주거 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3, 4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도시는 월마다 최대 64만원, 중소도시는 42만원, 농어촌은 24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거 지원의 경우 월세 체납 등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운 분들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원 금액도 본인에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지급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지원이 됩니다. 교육비는 분기별로 초등학생은 22만원, 중학생은 35만원, 고등학생은 43만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지원 금액들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그러니까 출산비죠. 70만원, 그리고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제외자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현재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니 해당 지원금들을 받고 종료가 된 후 한 달 뒤에 다른 정부 지원금을 안 받는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 군, 구청,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신청하실 때 중복 지급이라서 현재 지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실망 마시고 그렇다면 며칠 뒤에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런 지원금 신청하러 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언제 가능한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본인이 2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안 알려주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 다시 지원이 가능한지를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민센터가 불친절하다고 느낄 경우 시군 구청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긴급복지 지원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현재 많이 완화가 되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렵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한 달 뒤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었거나 무급휴직, 휴업, 실직이신 분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지원금의 경우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주거 지원, 의료, 교육, 전기세, 난방비 등 여러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알아보셔가지고 본인이 지원이 대상이 될 것 같으면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중복 지원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렇다면 며칠 뒤에 신청이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도 주민센터나 구청 직원에게 확실하게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도움이 될 만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트렌드 라디오였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